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나이스 교무 업무 학년말 사용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롭게 나이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이스 안내를 드릴 텐데요. 나이스 업무 처리하는 부분, 나이스 광장 사용하는 방법, 나이스 기능 개선된 부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나이스 담당자분들은 교모모 매뉴얼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없으시다면 교육정보 기록원 70번 게시물에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관련된 질의는 책임 있는 답변을 얻으시려면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이나 학생부 지원단, 또 생기부 지원단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학생부 기재요령 연수를 하셨던 그 지원단 분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담당자는 대부분 학생부 담당자이기도 하시죠. 그러면 그 학생부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가이드가 되는 학생부 기재 요령을 꼭 참고하시고 이 PDF 파일은 스님들께도 공유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스 광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포털 메인 화면에 보면 업무 바로가기, 나이스 지원, 여기 또는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지원, 이 두 곳 어디도 들어가더라도 동일합니다. 편하신 대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이스 광장으로 이동하면 질의를 등록하거나 또는 검색해서 궁금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그, 제,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답변을 다른 분이 쉽게 문제를 파악해서 좋은 답변이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나이스 지원이나 오른쪽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나이스 광장으로 들어가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등록하면 되는데 질의를 등록하면 유사 질의를 검색해 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질의를 직접 등록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 자세하게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문제되는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면 좋은 답변이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확인해 보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올렸던 이런 질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세팅 값이 한 달이에요. 한 달로 보면 많은 답변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기간을 잡아서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기능 개선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학년 초 연수나 학기 말 연수 때 다루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연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학기 말 연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학년 말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적에서 전입생 전입자료 도착 시 출결 내용을 어, 이전 학교 월별 출결을 조회해서 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 말 업무 중에 하나가 진급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진급 대상자가 생성돼 있으면
학업 중단 취소를 했을 때, 어, 학적 반영 취소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학적 반영, 진급자 학적 반영 전까지는, 학업 중단 학적 반영 취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졸업 대상자가 있다면 재학이 아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출결에서 출결 특기 사항에서 결석 사유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급자 반편성 할 때 우리 학년 말에 그 진급자 반편성을 할 때, 반편성을 하실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어떤 학생이 다음 연도 어떤 반을 간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고에 뭐 특별히 좀 참고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는 그런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특이사항을 입력하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서비스 승인 관리에서 일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행특, 행동 특성 누가 기록 시에 결석인 경우에 어, 완전히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일종의 준 연동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석인 날짜를 선택을 하면 누가 기록을 해주려고 했을 때 적색 표시 그리고 저장 시에 경고창이 나오도록 그렇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결석인 학생을 행특에 누가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 분장 때 교무 자료 권한을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로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부분에 어, 입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관리자 승인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권한은 부여해놓고 관리자 승인을 상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잊지 말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처리되어서 잊지 말라고 도와주도록 이렇게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그 학생부 정정대장에서 완결 자료 반영 버튼이 사라졌잖아요. 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학생부 정정대장에는 완결 자료 반영 버튼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사라져서 똑같이 이제 완결 자료 반영 버튼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버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승인이 나면 바로 정정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통지표 출력할 때 보면 출력 순서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어 왔어서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된다라는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능이 개선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년 말에 나이스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적 부분인데요. 학급 시간표의 편차를 0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학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출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살펴봅니다. 나이스 담당자는 크게 중요한 역할을 세 부분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잘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학년 말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나이스 담당자가 좀 많이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학년 말에 이제 제대로 확인을 잘 못하고 넘어가면 다음 학년도에는 정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 담당자가 세팅하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인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번에 연수하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생활에서 창체 입력하고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입력하고 학생부에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행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줄여서 행특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특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성적 입력하는 부분 교과 평가 그리고 관찰 내용 관리 그리고 학기 말 종합 의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마감을 하면 이제 학년 말 해야 될 것들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부를 정정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통지표 출력하는 부분이 학년 말에 들어가는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에는 또 이제 내년도 2026 학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졸업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재학생들을 진급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학년 말에 해야 될 업무이고 거기까지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먼저 학급 시간표 해서 편차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단임 편성 및 교과 개설, 하위 메뉴, 담당 교과 편성 관리에서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를 확인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의 일치 여부 확인하는 부분은 주요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급 시간표 관리입니다. 학급 시간표는 학기별로 담임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학급 시간표를 입력을 할 거예요. 네. 그때 이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편차가 0이 되도록 맞추고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거고 필요시에는 1학기까지 1학기 말 연수 때 말씀드리고 아마 다 학교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학년 말이기 때문에 1학기까지 확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편차는 무조건 0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학급이 증설되었을 때, 학급이 늘어났을 때는 그 증설되기 전에 것들은 시간표로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차가 0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편차가 0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 관리. 이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가 동학년 전 학급이 동일하게 일치가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 하나는 오늘까지 누계, 하나는 계획된 시수예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음,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이스 담당자나 또는 이 업무 담당자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앞에 하고 뒤에 부분 요거는 거의 일치하는 게 어, 정상적인 건데 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학년 말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면 일치가 될 건데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부분은 오늘까지의 그 교과의 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을 거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기간이 학기별로 조회를 해야 정확한 기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지만 이상이 없는지는 나이스 담당자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나이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요 학적까지 하고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학적에서 기본 신상 관리,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출결 관리, 특히 기본 신상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진 등이 문제가 없는지, 학생 주소 연결을 통해서 누가 주소가 되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전입 전출이 있었다면 전입 전출의 순서대로 전출 전입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학적 변동 사항이 있었다면 특기 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의 출결 사항하고 결석 신고서 등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담당자가 학생부 담당자를 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좀 주의할 부분이 출결 특기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특기사항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안내를 하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신상에서 이상이 없는지 담임 교사들이 잘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사진이 등록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재학생 1학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전입생 같은 경우에 사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6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사진으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서 이런 걸 처리하는 담당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나이스 담당자가 할 일은 아니지만 잘 확인하고 안내를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든다면 6학년 최근 사진을 교체가 안 돼 있다면 6학년 부장님이나 6학년 선생님들께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학교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입학일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제 1학년도 3월 1일이 입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3학년부터 6학년은 입학일이 3월 2일, 1학년부터 2학년은 3월 1일입니다. 네, 이 점도 잘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입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월요일 날 우리 학교에 전입해 온 학생이 있다면 전출 날짜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어, 일요일이 아니라면 일요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입 학교에서 수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적 특기 사항에 자, 여기 학적 특기 사항에 학적 변동된 거 사유가 있다면 입력을 해주는데 주의할 점은 뭐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유예, 면제, 재취학, 편입학, 유급, 조기 진급 같은 어, 변동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학적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 요령이 학생부를 입력하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학적 특기사항을 어떻게 입력하면 좋으냐 하는 부분은 기재 요령을 꼭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라고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기재령 51쪽부터 55쪽에 예시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일 출결을 하거나 아니면 연속으로 출결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스템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어, 일일 출결인 경우에는 출결 사항에 사유를 입력하게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는 비고로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고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비고를 입력하는 것도 출결 특기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보조장부이고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일 출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써야만 저장이 됩니다. 그 사유는 비고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속 입력하는 경우는 연속해서 입력을 하면 따로 비고를 입력하지 않아요. 비고를 입력을 하려면 별도로 비고 등록 버튼에서 비고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비고 등록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결석 사유가 공란이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고를 입력한다, 입력하지 않는다 등등도 뭐 학업 성적 관리위에서 결정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연속 입력과 일일 입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고 등록은 보조장부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출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출결을 나중에 정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사유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겠죠. 비고에 있다면. 그런데 비고가 없다면 증빙 자료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결을 마감을 할 때는 이제 월말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또 나이스 담당자가 아마 출결 마감도 결제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월에 마감하기 위해서 승인하면 이렇게 확인 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팝업 창이 뜬다면 아직 마감하지 않은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에 안내해서 마감을 하면 이제 이 창이 뜨지 않고 바로 기한 상신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결 특기사항에는 단기 결석이나 출석 인정 결석은 들어가지 않겠죠. 음, 어, 학교에서 결정한 장기 결석이나 또는 기타 결석인 경우에 특기사항에 입력이 되고요. 특히 기타 결석은 하루라도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학년 말에는 어떠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개근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나이스 화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교육을 위한 교육용 서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실서버가 아니라 교육용 서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나이스에서 시간표, 자, 학급 시간표 관리에서
조회했을 때 이 편차가 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 확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학급 담임 편성 및 교과 개설. 자, 이 메뉴 하위에 있는 담당 교과 편성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 자, 여기를 클릭하고 조회를 해보면, 어, 해당되는 학년의 전 학급의 어, 기간, 주, 그리고 당일 등에 계획된 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기간을 당일로 기본값으로 세팅해 놓기 때문에 학기별로 기간을 설정하시고요. 조회해 보시면 앞에 제일 끝에 세 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의 시수 누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학년 말에는 이 모든 학급의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적으로 안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학적 관리에서 자, 담임 교사들은 기본 신상을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 등등 학적 구분 또 학적 사항에서 학적 특기 사항이 있었다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등등을 또 전출, 전입 순서로 되어 있는지 입학의 날짜가 맞는지 등등을 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 담당자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일일이 들어가 보면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사진 일괄 입력에서 각 학급을 스크롤하면서 본다든지 사진 일괄 변환, 일괄 올리기 등으로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펴본다든지 그리고 또 주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명렬표 출력에서 명렬표 내용 선택해서 주소하고 추가하고 선택을 하면 자, 조회한 다음에 명렬표 내용 선택하고 주소 추가하고 선택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년의 전체 학생들의 주소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나이스 담당자는 학생 수 전체이기 때문에 스크롤 내리면서 보면 눈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 경기도인데 서울이라면 딱딱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소를 좀 현행화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좀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비밀 전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소를 누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참고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